2000년 전 로마 귀부인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팔았다는 최고급 페이스 크림. 그 원료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역사 썰캐스트. 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뭐 드시고 계신 분 있다면 잠시 숟가락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시작부터 왜 그러세요? 오늘 주제가 피는 안 나오는데 피보다 더 진하고 좀 냄새나는 액체 특집이거든요. 아, 액체요? 뭡니까 대체? 와인이나 뭐 그런 건 아닐 테고. 와인보다 훨씬 걸쭉하고요. 올리브 오일보다는 훨씬 원초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이죠. 아, 벌써부터 불안한데요? 자, 첫 번째 충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귀부인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팔았다는 최고급 페이스 크림. 그 원료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뭐가 희귀한 식물이나 보석가루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바로 검투사의 땀이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땀이요. 운동하면 나는 그 땀. 네, 겨드랑이에서도 나고 등에서도 나는 바로 그 땀이요. 이걸 화장품으로 썼다고요? 그냥 땀도 아니죠. 콜로세움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근육질 슈퍼스타 검투사의 몸에서 나온 아주 귀한 땀이었어요. 아, 글로이오스 말씀하시는군요. 맞아요. 경기가 딱 끝나면 온몸이 땀이랑 먼지랑 또 경기 전에 바른 올리브 오일로 막 뒤범벅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가네요. 그럼 상인들이 대기실로 막 몰려가서 스트릭이라고 하는 쇠 긁개로요. 쇠 긁게요? 네, 그걸로 검투사 몸을 벅벅 긁는 거예요. 세상에, 남의 몸에 있는 때랑 땀을요. 그걸 긁어 모아서 작은 단지에 담아 팔았는데 이게 글로이오스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린 거죠. 와, 진짜 혐오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아니, 로마 사람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추격이요? 네. 이걸 바르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뾰루지가 사라지는 건 기본이고 네. 그 검투사의 활력과 힘을 내가 직접 흡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효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 BTS가 콘서트 끝나고 흘린 땀으로 만든 앰플. 아,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냄새는요? 땀 냄새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냄새조차 야성미라고 생각했대요. 하... 심지어 얼굴에만 바른 게 아니고요. 최음제로도 쓰고 마셨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마셨다고요, 그걸? 네. 와, 이건 진짜... 아, 저기 이제 땀 얘기는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바꿔보죠. 이번엔 오줌입니다. 땀보다는 낫나요? 잘 모르겠네. 로마 귀족들이 입던 그 새하얀 토가 있잖아요. 네, 그들의 상징 같은 옷이죠. 그 눈부신 흰색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오줌이었어요. 아, 이건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세탁할 때 썼다는 거. 맞아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오줌에 있는 암모니아 성분이 표백 효과가 엄청나대요. 네, 암모니아가 강력한 세정제 역할을 하니까 화학적으로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로마 길거리 곳곳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오줌을 모았잖아요. 네, 전문 수거업자까지 있었고요. 그렇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오줌새까지 먹였으니까요. 맞아요. 아들이 막 더러운 돈이라고 하니까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 명언을 남겼죠. 근데 그 명언의 배경이 오줌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세탁 과정이 진짜 상상 초월이에요. 어떻게요? 거대한 오줌통에 빨랫감을 넣고 노예들이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빨았대요. 아, 진짜 극한 직업이었겠네요. 아, 그래도 빨래까지는 아주 억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그 오줌이 옷에만 쓰인 게 아니거든요. 네, 또 어디에 썼는데요? 당시 로마 최고의 미남 미녀의 조건 중 하나가 하얀 치아였어요. 그러죠. 깔끔한 인상을 주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이 아침마다 이걸로 가글을 했습니다. 아니요, 설마. 오줌으로요. 아니 진짜요? 입에 그걸 넣었다고요? 네, 아침마다 오줌으로 가글을 했대요. 미백 효과가 좋다고. 와, 이건 진짜 선 넘었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냥 자기 오줌을 쓴 게 아니에요. 수입산 오줌이 명품으로 취급받았어요. 수입. 뭐라고요? 오줌을 수입해요? 네, 특히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에서 온 오줌이 최고급품이었대요. 아니 왜요? 거기는 오줌이 달라요?
그쪽 지역 물이 좋아서 오줌 농도가 더 진하고 그래서 미백 효과가 더 좋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와, 미쳤다, 진짜. 상상이 되세요? 부자들이 파티에 가서 막 웃으면서 하얀 이를 뽐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머, 치아가 정말 눈부시네요. 비결이 뭐죠? 네. 그럼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아, 이거요. 이번에 대서양 건너온 포르투갈산으로 바꿨답니다. 아, 토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럼 키스하면 입에서 네, 바로 그 냄새가 그만? 그만? 아, 진짜 못 듣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죠. 네. 아니, 이게 그냥 미신이나 뭐 무식해서 그런 거라고 하기엔 로마잖아요. 당대 최고의 문명국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그냥 엽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들 나름의 논리와 체계가 있었던 거죠. 무슨 논리요? 이 모든 행동 뒤에는요, 단순히 예뻐지고 싶다는 걸 넘어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거대한 욕망이 숨어 있었어요. 그게 단순히 피부 좋아지라고 바른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일종의 주술적인 믿음, 그러니까 불멸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거든요. 불멸이요? 주술! 잠깐만요. 갑자기 이야기가 완전 오컬트로 가는데요. 예뻐지려고 바른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 검투사가 어떤 존재였겠어요? 콜로세움에서 죽음이랑 싸워서 이기는 뭐 초인 같은 존재? 맞아요. 인간의 생명력을 극한까지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당시 로마인들이 교감주술이라는 걸 믿었는데 강한 존재의 분비물, 뭐 땀이나 피 같은 걸 내가 가지면 그 힘이 나한테 옮겨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럼 그 땀을 바르는 행위가 요즘 우리가 뭐 히알루론산 세럼 바르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였네요. 완전 다르죠. 이건 보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검투사의 생명력을 내 피부로 흡수시킨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노화나 죽음을 엄청 두려워했던 로마 상류층 여성들한테는요, 검투사의 그 땀, 피, 심지어 때까지 섞인 분비물이 뭐랄까 생명 연장 엘릭서나 다름없었던 거죠. 와, 생명연장 엘릭서라니. 이걸 바르면 나도 저 전사처럼 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아주 원초적인 욕망. 그게 그 지독한 냄새를 참고 얼굴에 바르게 만든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아, 소름 돋네요. 욕망이라는 게 진짜 무섭군요. 근데 그런 식의 믿음이었다면 굳이 사람한테만 집착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강력한 동물의 무언가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와, 예리하신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엽기 뷰티의 다음 장을 여는 열쇠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뭔데요? 혹시 악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어요? 강하고 오래 살고 가죽도 질기고 뭐 힘의 상징이죠. 왜요? 로마에서요, 피부 미백이랑 주름 개선에 최고라고 알려진 화장품 원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악어 똥이었어요. 아니, 헐. 잠시만요. 사람 땀에서 이제는 악어똥이라고요? 아니, 이건 교감주술로도 설명이죠. 힘의 상징인 건 알겠는데 왜 하필 똥이에요? 놀랍게도 당시 최고의 의사였던 갈레노스조차 추천했던 방법이에요. 의사가요? 네. 악어똥을 식초에 개어서 얼굴에 팩처럼 바르거나 아예 욕조에 풀어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걸 바르면 미백 효과가 있다고 믿었는데 아니, 왜요? 도대체 왜? 아마 그 나일강의 신성한 힘을 품은 악어의 배설물이니까 그 신성함이 내 피부를 정화해 줄 거다. 뭐 이런 지금으로선 진짜 이해하기 힘든 믿음의 연장선이었겠죠. 와, 듣고 보니까 더 기가 막히네요. 그럼 그 귀한 악어똥을 어디서 구했대요? 로마 시내에 악어 농장이라도 있었어요? 그럴 리가요. 신비의 땅 이집트 나일강에서 직접 수입해 왔어요. 수입까지요? 네, 현지에서 공수한 악어똥을 잘 말려서 로마로 가져오면 그게 금보다 비싼 값에 팔렸어요. 와, 상류층 귀부인들이 모여서 어머 사비나 이번에 들여온 나일강 악어똥은 정말 최상품이더구나. 향부터 달라. 이러면서 얼굴에 바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우아하게 차 마시면서 얼굴에는 똥칠이라니. 근데 진짜 그 시대 최고의 의사까지 추천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건 그냥 미신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과학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이랑 미신, 의학이랑 주술의 경계가 되게 모호했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런 엽기적인 재료 말고 부와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극단적인 뷰티 루틴도 있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네로 황제의 아내
포파이아 사비나가 대표적이죠. 악어 똥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이 여성은 똥 대신에 당나귀 우유에 집착했어요. 당나귀 우유요? 아, 그건 클레오파트라도 애용했다면서요. 지금도 우유 성분 들어간 화장품 많잖아요. 그건 뭐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들리는데요? 스케일이 평범하지가 않았죠. 포파이아는 그냥 우유로 세수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매일 신선한 당나귀 우유로 가득 채운 욕조에서 목욕을 해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매일이요? 와, 진짜 문제는 그녀가 로마를 떠나서 여행을 갈 때였죠. 설마 그 우유를 전부 통에 담아서 가지고 다녔겠어요? 아니요. 살아있는 당나귀 떼를 몰고 다녔습니다. 네, 진짜로요? 기록에 따르면 무려 암당나귀 500마리를 대동했다고 해요. 오, 500마리요? 아니, 무슨 장군이 군대 이끄는 것도 아니고 목욕 한 번 하려고 당나귀를 500마리를요? 네, 매일 아침 갓 짠 신선한 우유로 욕조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그 500마리 먹이고 씻기고 젖짜는데 얼마나 많은 노예가 동원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상상이 안 가네요. 포파이아 한 명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 수백 명의 인생이 그냥 갈려나간 셈이죠. 이건 미용을 넘어선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거대한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진짜 갑질의 원조네요, 완전. 피부는 그렇게 관리했다 쳐요. 그럼 다른 건요?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 같은 거요. 거기도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로마인들은 원래 대부분 흑발이었어요. 그런데 제국이 북쪽을 정복하면서 게르만족 포로들이 노예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들의 그 빛나는 금발을 본 로마 귀부인들이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저 야만인들 머리색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워 이러면서 로마의 금발 염색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아, 그 시대에도 염색력이 있었군요. 뭘로 만들었는데요? 재료가 또 기가 막힙니다. 염소 지방이랑 너도밤나무 젤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염소 지방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독성이 너무 강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건 물론이고 두피에 화상을 입혀서 탈모를 유발했다는 거예요. 헐, 아름다워지려다가 대머리가 되는 꼴이네요.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그 아이러니가 더 끔찍한 결과를 낳았어요. 염색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을 잃은 귀부인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자신들이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 했던 게르만족 노예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부와 유행의 상징이 된 거죠. 와, 진짜 참혹하네요. 그럼 반대로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안전했나요? 전혀요. 흑발 염색량의 주재료는 거머리였어요. 예, 피 빨아먹는 거머리요? 네, 거머리를 잡아서 식초를 담은 나팡아리에 넣고 60일 동안 밀봉해서 썩힙니다. 아, 제발 상상하게 하지 마세요. 아, 2달 뒤에 뚜껑을 열면 거머리가 완전히 녹아서 시커먼 액체가 되어 있겠죠? 그 썩은 액체를 머리에 바르고 햇볕에 말리는 게 당시의 흑발 염색법이었습니다. 와, 진짜 독하네요. 로마 남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자기 부인 머리에서 썩은 거머리 냄새, 염소 지방 냄새가 막 나는데. 도망가린커녕 남자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당시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탈모였는데 이분들이 머리에 바른 치료제는 곰의 지방과 쥐의 배설물을 섞어 만든 거였거든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럼 당시 로마 거리는 뭐 악어똥 냄새, 썩은 거머리 냄새, 쥐 배설물 냄새가 막 뒤섞여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로마에서 왜 그렇게 향수 산업이 발달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단서가 되죠. 이 모든 악취를 가리려면 독한 향수를 뿌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 이제야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건 없었나요? 이건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 수준이잖아요. 있었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그냥 엽기의 영역이었다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죽음의 영역입니다. 죽음이요? 네. 단순히 불쾌한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은 화장품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화장품이요? 그게 뭔데요? 로마 시대 미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게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였어요. 햇볕에 그린 피부는 밭에서 일하는 노예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상류층일수록 병적으로 하얀 피부에 집착했죠. 네. 그리고 그 창백함을 만들어준 기적의 가루가 바로 백연, 즉 납가루였습니다. 납이요. 그 중금 속인 그 납을 얼굴에 발랐다고요? 아니, 미쳤네요. 그건 그냥 독이잖아요. 네, 독이죠. 하지만 바르는 즉시 피부가 분칠한 듯 뽀얗게 되는 효과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문제는 모두가 아는 그 납중독의 부작용이죠.
이걸 계속 바르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탄력을 잃다가 결국에는 회색빛으로 썩어 들어가요. 잇몸은 검게 변하고 이가 빠지기 시작하고요. 잠깐만요.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발랐는데 부작용으로 피부가 썩는다고요? 그럼 당연히 사용을 멈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의사들은 아무도 그 위험성을 몰랐나요? 그게 바로 이 비극의 핵심이에요. 피부가 썩고 얼룩덜룩해지니까 그걸 가리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더 발랐다고요? 더 두껍게, 더 많은 납가루를 덧바르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죽음의 화장으로 죽어가는 얼굴을 가리는 셈이죠. 와,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로마 귀족들의 평균 수명이 유독 짧았던 이유 중 하나로 식수관, 식기, 그리고 이 화장품까지 일상에 만연했던 납 중독을 꼽고 있어요. 로마는 말 그대로 납의 제국이었던 셈입니다. 와. 이뻐지고 싶다는 욕망이 자기 파괴를 넘어서 말 그대로 그냥 자살 행위로 이어진 거네요. 듣다 보니까 이젠 엽기적이라기보단 좀 슬프게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개인의 비극 혹은 사회적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 끔찍한 죽음의 화장품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로마의 역사를 뒤바꾸는 거대한 사건의 방화쇠가 되었거든요. 와, 여기서 더 있다고요? 화장품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다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지난번부터 계속 궁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그 기막힌 반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빨리 좀 풀어봐요. 알겠어요. 그 반전은 바로 이거예요. 로마 여인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그 하얀 화장품이요. 사실은 로마 제국 전체를 서서히 죽여버린 숨은 암살자였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화장품이요? 화장품이 제국을 멸망시켰다고요? 그건 너무 비약 아니에요? 물론 독한 성분이면 피부에 안 좋았겠지만.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게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의 붕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화장품의 주 성분이 뭔지 알면 생각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 새하얀 가루, 백연의 정체가 바로 납이었거든요. 납이요? 네, 납. 그리고 로마의 지배층은 이 치명적인 독을 단순히 얼굴에만 바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거대한 납 중독 세트장이었어요. 납이라. 확실히 몸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중독 세트장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얼굴에 바르는 것 말고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하긴 그 시대 사람들이 납의 위험성을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전혀 몰랐겠죠. 오히려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와인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당시 로마 와인은 굉장히 시큼했어요. 근데 귀족들은 이걸 달콤하게 마시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가 막힌 감미료를 발견한 거죠. 설마? 바로 사파라고 불린 납성분의 감미료예요. 납을 와인이랑 같이 끓이면 설탕보다 수십 배는 더 달콤한 맛이 났거든요. 세상에. 그럼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와인잔에 독을 따라서 마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얼굴에는 독 바르고 입으로는 독 마시고.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수도계죠? 아쿠아덕트. 맞아요. 제국 전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각 가정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관, 그걸 전부 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마시는 물, 요리하는 물, 목욕하는 물까지 전부 납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와,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네. 화장품으로 시작해서 와인, 물까지 말 그대로 공기 빼고 모든 걸 통해서 납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네요. 피할 방법이 없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납중독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이 납중독이 일으키는 끔찍한 증상들 중에서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짐작 가세요? 글쎄요. 보통 중금속 중독이라고 하면 신경계의 문제니까 뭔가 정신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정확해요.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 착란, 그리고 불임입니다. 뇌 손상이랑 불임이요? 네, 납이 몸에 쌓이면 서서히 뇌세포를 파괴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감정 조절을 못하게 만들어요. 동시에 생식 능력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잠시만요. 정신착란과 불임이요? 설마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로마의 폭군들 있잖아요. 네로나 칼리굴라 같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황제들의 기행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수많은 현대 의학자랑 역사학자들이 제기하는 가설이 바로 그거죠. 자기 말을 집정관에 임명하려 했던 칼리굴라, 로마에 불지르고 시를 읊었다는 네로, 그 상식 밖의 광기가 상당 부분 만성 납중독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제국의 최고 지도자가 독에 취해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는 거죠.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제국의 방향키를 쥔 황제의 뇌가 납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 불임은요? 그건 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그건 지배계층 전체를 뒤흔든 조용한 재앙이었어요. 로마 말기로 갈수록 귀족 가문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뚝 떨어져요. 대가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는 거죠. 아, 아이를 못 낳아서. 네. 화려했던 명문가들이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엘리트 계층이 스스로 소멸하고 있었던 거죠. 와, 이제 진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정리해보면 더 하얗게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서 시작된 납화장이 와인이랑 수도관을 통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결국 황제의 뇌를 파먹고 귀족들의 대를 끊어버렸다.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백옥 같은 화장을 했지만 속은 납독으로 시꺼멓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로마의 지배층. 끔찍하다. 최고 지도자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 아래 귀족들은 후계자를 못 낳아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로마인들이 야만족이라고 무시했던 국경 너머의 게르만족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겠네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납수도관 대신 깨끗한 강물을 마셨고 납감미료 대신 잘 익은 과일로 단맛을 냈겠죠. 당연히 백연 따위는 안 발랐을 거고요. 그럼요. 로마인들 눈에는 미개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몸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가 넘쳤을 겁니다. 그림이 너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한쪽에서는 창백하고 병든 얼굴로 독이 든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햇볕에 검게 그을린 건강한 전사들이 칼을 갈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물론 로마 멸망의 원인은 복합적이에요. 정치, 경제, 군사적인 문제들이 다 얽혀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모든 붕괴의 바닥에 잘못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결정적인 내부의 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역대급 나비 효과인 셈이에요. 와, 검투사 땀이나 악어 똥 얘기만 해도 엽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말은 거의 재난 영화 수준이네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나니 로마 시대 사람들, 특히 그 포파이아 있잖아요. 네로의 아내.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보이세요? 500마리 당나귀 젖으로 목욕했다는 그녀의 삶이 과연 부러운가요? 부럽겠요.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얼굴에 독극물을 펴바르고 저녁엔 독이 익은 와인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이란 작자는 납중독에 찌든 미치광이라 언제 자기를 해칠지 모르는데 그 앞에서 더 하얗게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니. 결국 임신한 몸으로 남편한테 배를 걷어차여 죽었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씁쓸하죠. 비극적인 삶이죠. 근데 막상 그 시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벗어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사회적 압박이었으니까요. 아, 옆집 코르넬리아 부인이 백연을 듬뿍 발라서 백옥같이 하얘졌다는 소문이 도는데 나만 누런 얼곡으로 파티에 갈 수는 없잖아요. 어머, 포파이아 황후는 요즘 황제의 총애를 잃었나 봐. 얼굴 깎을 돈도 없나 봐. 이런 수군거림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 그놈의 경쟁심, 과시욕. 결국 아름다운 그 자체를 추구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는 모습을 갈망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쟤보다는 내가 더 하얗고 더 고귀해 보여야 해. 이 마음이 결국 자신과 제국 전체를 파멸로 이끈 거네요. 맞아요. 그게 비극의 씨앗이었죠. 그들에게 하얀 피부는 단순히 미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땡볕에서 일하지 않는 고귀한 신분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계급장이었으니까요. 와, 그 계급장을 지키려고 기꺼이 독을 받아들인 거죠. 그 대가가 자기 자신과 자식 그리고 제국 전체의 멸망일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진짜 뼈아프게 와닿네요. 근데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라고 다를까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우리도 모르게 매일 쓰고 바르는 뭔가가 한 2000년 뒤에 후손들한테는 로마인들의 납화장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역사는 항상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뒤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연구하다가 이런 기록을 발견하는 거예요. 충격! 21세기 사람들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걸 돈 주고 사서 얼굴에 문질렀다고 한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그걸로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진다고 믿었으며 그 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어때요? 너무 현실적인데요. 우리가 지금 최첨단 뷰티 과학이라고 믿는 것들이 미래에는 가장 어리석고 야만적인 행동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니. 충분히 가능하죠. 혹은 이런 건 어떨까요? 21세기 인류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을 뿜는 사각형 판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다. 이 빛이 뇌를 교란하고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눈앞에서 놓지 않았다. 우와. 로마인들은 납의 위험성을 몰랐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는 게 더 많을 수도 몰라요. 와, 오늘 제대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결국 로마인들의 이야기는 그냥 건강하게 살자 이런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네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단기적인 욕망과 사회적 압박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경고문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길고 엽기적인 로마 뷰티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것 같아요. 진정한 위험은 국경을 넘어오는 야만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 진짜 위험은 우리가 문명과 세련됨의 이름으로 기꺼이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보이지 않는 납파이프일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나파이프라. 이제 정말 머리가 핑핑 도네요. 이건 정말 두고두고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정신없는 여정이었네요. 오늘 로마의 뷰티 이야기 어떠셨어요? 채우다 못해 과부하가 걸렸어요. 땀, 오줌, 똥에서 시작해서 납중독으로 제국의 멸망까지 당분간 뭘 바르거나 먹을 때마다 오늘 이야기가 생각날 것 같네요. 그 정도의 충격은 드려야죠.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쇼킹하고 더 골 때리는 역사 D 이야기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할게요. 와, 오늘 이야기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오늘 썰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줘. 우린 더 센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